그 동물은 이미 죽음의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쓸모도 힘도 가치도 없다고 여겨졌죠.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조용한 용기를 가진 마을의 소년, 7살, 맨발. 연약해 보였지만 그는 어른들 사이를 지나 백만장자 앞에 섰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손을 내밀었죠. 그리고 그 순간 일어난 일은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한 아이의 순수함이 세상을 어떻게 멈추게 했는지 확인하세요. 김태호는 긴장한 채로 사무실 창문을 통해 농장을 내려다보았다. 아침 햇살이 넓은 초원 위로 금빛 장막처럼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다. 김 사장님 결정하셨습니까? 비서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불가피한 결정이야. 감정이 개입할 여지는 없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사업은 사업이었고 감정은 이익을 방해할 뿐이었다. 새벽별이라는 이름의 그 말은 한때 그의 농장의 자랑이었다. 혈통이 좋은 경주마로 전국 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했고 태호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마지막 경주에서 그 말은 다리를 다쳤고 수의사들은 그 말이 다시는 달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주마로서의 가치를 잃은 말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계산이었다. 처리는 내일 아침에 조용히 진행하도록 해. 불필요한 관심은 피하고 싶어. 태호는 차갑게 지시했다. 그는 뒤돌아서서 책상으로 향했다. 새로운 투자 계획들이 그의 주의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서가 나간 후 그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별은 외딴 마구간에 홀로 서 있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그 동물은 이제 사업 손실 항목일 뿐이었다. 그날 오후 민호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7살인 그는 어머니가 일하는 김태호의 농장 근처에 살았다. 그는 종종 방과 후에 어머니를 만나러 농장을 방문하곤 했다. 오늘도 그는 맨발로 농장 외곽을 돌아다녔다. 민호는 신발을 벗는 것을 좋아했다. 흙과 풀의 감촉을 직접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보통 아이들보다 작고 마른 체구였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강렬했다. 어른들은 종종 그의 늙은 영혼 같은 눈빛에 놀라곤 했다. 민호가 농장 뒤편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는 직감적으로 새벽별이 있는 마구간으로 향했다. 그는 종종 그 아름다운 말을 멀리서 지켜보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다. 마구간 주변에 농장 직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다. 내일 아침 일찍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는 바로 그 말뜻을 이해했다. 새벽별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이라는 걸돌 직원들이 흩어진 후 민호는 조심스럽게 마구간으로 다가갔다. 새벽별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한때 자랑스럽게 빛나던 그 눈에는 이제 생기가 없었다. 민호는 마구간 앞에 멈춰 서서 주머니에서 작은 들꽃을 꺼냈다. 그날 아침 학교 가는 길에 따온 것이었다. 그는 말없이 팔을 뻗어 꽃을 내밀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새벽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몇 초 후 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민호의 손에 있는 꽃을 향해 코를 내밀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말의 숨결이 민호의 손을 스쳤고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교환되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해와 연결. 야, 너 거기서 뭐하니?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 순간을 깨뜨렸다. 농장 관리인 박 씨였다. 그는 빠르게 다가와 민호를 말에게서 떼어놓았다. 위험해. 이 말은 예측할 수 없어. 네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새벽별을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말의 눈에 약간의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다. 괜찮아요, 박 씨. 제가 데려갈게요. 민호의 어머니 수진이 다가왔다. 민호야, 여기서 뭐하고 있었니? 수진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민호는 여전히 말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엄마, 이 말이 슬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박 씨를 쳐다보았다. 박 씨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이들은 때때로 이상한 것들을 알아차리지요. 저녁 식사 시간, 민호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수진은 아들의 행동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았다. 민호야, 무슨 생각해?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엄마, 새벽별이 내일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농장의 소문을 들었다.
그건 김 사장님의 결정이야, 민호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자, 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 일찍 가야 해요. 다음 날 새벽,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농장으로 향했다. 아직 어둑한 새벽 하늘 아래 그는 작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가 농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직원들이 새벽별의 마구간 주변에 모여 있었다. 그들 중에는 태호도 있었다. 그는 냉정한 표정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민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직원들 사이로 걸어갔다. 아무도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오직 새벽별만이 그를 발견하고 귀를 쫑긋 세웠다. 민호는 멈추지 않고 태호 앞에 섰다. 모두가 놀라서 말을 잃었다. 태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이 작은 방해물을 내려다보았다. 너 누구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호는 대답 대신 손을 뻗었다. 그의 작은 손에는 아침 이슬에 젖은 들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태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 꽃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새벽별이 마구간 문을 밀고 머리를 내밀어 민호의 손에 있는 꽃에 코를 대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태호는 처음으로 망설였다. 그는 이 작은 소년과 그의 말 사이에 이상한 연결에 당황했다. 이 아이가 누구죠? 그는 직원들에게 물었다. 김 사장님, 이 아이는 수진 씨의 아들입니다. 청소부로 일하는 박 씨가 대답했다. 태호는 민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작고 약해 보이는 체구. 하지만 그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강렬했다. 왜 여기 온 거니? 태호가 다시 물었다. 민호는 여전히 말을 쳐다보며 대답했다. 새벽별이 슬퍼요. 그는 아직 희망이 있어요. 태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사업가로서 그는 감상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다. 어쩌면 소년의 단순하면서도 확고한 믿음, 아니면 말의 갑작스러운 반응이었을까? 오늘은 계획을 연기하겠다. 일단 다들 일상 업무로 돌아가도록. 태호의 갑작스러운 명령에 모두가 놀랐다. 직원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흩어졌다. 태호는 민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너 오늘 하루만 허락한다. 내일부터는 여기 오지 마. 그는 차갑게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올 것임을 말하고 있었다. 태호가 떠난 후 민호는 마구간 옆에 앉았다. 그는 새벽별에게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꿈에서 본 것들,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책에 대해. 새벽별은 고개를 숙이고 마치 모든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귀를 움직였다. 시간이 흐르고 아침 햇살이 점점 강해졌다. 하지만 민호는 계속 말했고 새벽별은 계속 들었다. 수진이 아들을 찾아 농장에 왔을 때 그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민호는 마구간 옆에 평화롭게 앉아 있었고 새벽별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흐르고 있었다. 수진은 농장에서 오랫동안 일해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민호의 이름을 불렀다. 민호야, 이제 집에 가야 해. 민호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새벽별의 코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내일 또 올게. 그는 약속했다. 수진은 아들의 손을 잡고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엄마, 새벽별이 나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대요. 그날 밤 태호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했다. 그는 새로운 투자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자꾸 그 소년과 말로 향했다. 그는 창문을 통해 외딴 마구간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그 마구간은 고요했다. 태호는 무언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 사업가로서의 그의 냉정한 결정이 처음으로 의심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새로운 투자자의 전화였다. 태호는 생각을 정리하고 전화를 받았다. 네, 김태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냉정해졌다. 사업은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그 균열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학교에 가기 전에 새벽별을 만나러 갔다. 그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들꽃 한 송이를 가져왔다. 농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태호가 명령했던 대로 직원들이 그를 막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박 씨는 그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눈짓으로 마구간을 가리키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민호는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고 마구간으로 향했다. 새벽별은 마치 민호를 기다렸다는 듯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민호가 다가가자 말은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다. 민호는 마구간 옆에 앉아 어제 이야기를 이어갔다. 오늘은 학교에서 별자리에 대해 배울 거야. 내 이름은 새벽별이지? 그건 아침에 보이는 가장 밝은 별을 말하는 거야. 민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별자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새벽별은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흘러 민호는 학교에 가야 했다. 오후에 다시 올게 그는 약속했다. 새벽별은 마치 그 약속을 기억하겠다는 듯이 작게 울음소리를 냈다. 민호가 떠난 후 마구간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어제와는 달리 새벽별의 눈에는 작은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오후 학교가 끝난 후 민호는 약속대로 농장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그의 책가방에 작은 깜짝 선물이 있었다. 수업 시간에 그린 별자리, 그림이었다. 그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마구간 벽에 붙였다. 이게 오리온 자리야. 그리고 여기 이게 내 이름인 새벽별이야. 민호는 그림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새벽별은 그림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때 마구간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돌아보았고 놀랍게도 태호가 서 있었다.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민호와 말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제 뭐라고 했지? 오지 말라고. 태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호는 일어서서 태호를 마주 보았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김 사장님, 새벽별이 저를 기다렸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태호는 비웃음을 지었다. 말이 너를 기다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건 사업이야. 어린애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들꽃을 꺼내 새벽별에게 내밀었다. 말은 즉시 반응하여 코를 내밀었다. 태호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이 동물을 몇 년 동안 소유했지만 이런 반응을 본 적은 없었다. 어쨌든 너는 내일부터 여기 오지. 최종 결정이야. 그는 고집스럽게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태호를 바라보았다. 새벽별은 아직 희망이 있어요. 그냥 시간이 필요해요. 태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희망? 이 말은 다시는 달리지 못해. 경제적 가치가 없어.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모든 것이 달리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에요. 새벽별은 다른 방식으로 가치가 있어요. 태호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다른 방식? 예를 들면?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사랑받는 것,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 태호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내일부터 농장 출입을 금지한다. 경비에게 지시할 테니.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민호는 슬픈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곧 다시 새벽별에게 주의를 돌렸다. 걱정하지 마. 내가 방법을 찾을게.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농장 입구에서 경비에게 저지당했다. 미안하지만 김 사장님의 명령이야. 네가 들어가는 건 허락할 수 없어. 민호는 슬픈 표정으로 멀리 보이는 마구간을 바라보았다. 그는 학교에 가기로 했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새벽별에게 향했다. 그날 오후 농장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새벽별이 먹이를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평소 같으면 즐겁게 먹었을 건초와 물을 전혀 입에 대지 않았다. 수의사가 호출되었지만 그는 뚜렷한 신체적 문제를 찾지 못했다. 정서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다. 이 말이 누군가와 특별한 유대 관계를 형성했나요? 태호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사무실로 돌아가 창문을 통해 마구간을 바라보았다. 민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모든 것이 달리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아이의 말이 그를 흔들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새벽별은 여전히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보였다. 박 씨가 태호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김 사장님, 말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아이 수진 씨의 아들 말이야. 내일 아침 데려와. 박 씨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어머니와 함께 농장에 도착했다. 수진은 긴장한 표정이었다. 민호야, 김 사장님이 너를 부르셨어.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태호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창가에 서 있었다. 들어와. 그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민호와 수진이 사무실로 들어섰다. 수진 씨 잠시 나가주시겠어요? 아들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수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지만 말없이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태호는 드디어 민호를 바라보았다. 네가 뭘 했는지 알고 싶어.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 말이 너 없이는 먹이를 거부해. 어떻게 된 거지?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저도 몰라요. 다만 새벽별이 저를 신뢰한다는 것만 알아요. 태호는 탁자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사업가로서 이것은 비논리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이 이대로 먹이를 계속 거부한다면 제한이 있어. 태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일주일 동안 네가 말을 돌봐. 상태가 나아지면 계속 방문을 허락하겠다. 하지만 변화가 없다면 원래 계획대로 진행한다. 민호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는 기뻐했다. 태호는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단, 조건이 있어. 방과 후에만 방문 가능하고 농장 일을 방해해선 안 돼. 민호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태호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금 가봐. 그 말이 널 기다리고 있을 테니. 민호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다. 태호는 그가 마구간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 결정이 순전히 사업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 말의 건강이 악화되면 판매 가치마저 떨어질 테니까. 민호가 마구간에 도착했을 때 새벽별은 즉시 반응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다. 민호는 마구간으로 들어가 말의 목을 부드럽게 안았다. 보고 싶었어. 그는 속삭였다. 놀랍게도 새벽별은 곧바로 건초를 먹기 시작했다. 농장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날부터 민호는 매일 방과 후 농장을 방문했다. 그는 새벽별에게 책을 읽어주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곁에 앉아 있었다. 놀랍게도 새벽별의 상태는 점점 나아졌다. 식욕이 돌아왔고 눈빛도 생기를 되찾았다. 수의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놀라운 회복세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태호는 약속대로 민호의 방문을 계속 허락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언젠가는 말의 처리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기다릴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민호가 새벽별과 있을 때 농장 직원 중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왔다. 민호야, 이거 너에게 줄게. 그는 작은 의자와 담요를 가져왔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으니 이걸 사용해. 민호는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았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무언가임을 느꼈다. 직원들이 그와 새벽별의 관계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민호에게 작은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를 위해 간식을 가져왔고 또 다른 이는 말 관리에 대한 팁을 알려주었다. 심지어 박 씨는 민호에게 말 손질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이 말은 네가 오기 전까지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어. 그는 설명했다. 너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어느 날 박 씨는 다른 직원들에게 말했다. 그 아이는 이상해. 동물들이 그 앞에서 조용해져. 그의 말에는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직원들 사이에서 민호는 일종의 작은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동물 속삭이는 소년이라는 별명까지 생겼다. 태호는 이 모든 변화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는 직원들의 태도 변화를 눈치챘지만 개입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점점 더 자주 창가에 서서 민호와 새벽별을 바라보곤 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 순수한 우정이 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한 달이 지났고 새벽별의 상태는 계속해서 좋아졌다. 물론 다리 부상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말의 전반적인 건강과 정신 상태는 크게 개선되었다. 태호는 이제 말의 처리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민호의 방문을 허락하는 것이 농장의 분위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졌고 심지어 다른 말들도 더 건강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태호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그의 농장을 방문했던 한 지역 방송국 기자가 민호와 새벽별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 했다. 태호는 즉각 거부했다. 그는 불필요한 관심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자는 이미 민호와 새벽별의 사진을 몇 장 찍었고 그것이 소셜미디어에 퍼지기 시작했다. 태호는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에는 민호가 새벽별에게 책을 읽어주는 사진이 있었다. 그 아래에는 진심은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게시물은 이미 수천 번 공유되었고 댓글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다. 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상황이 그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태호는 사무실에서 나와 고요한 농장을 걸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새벽별의 마구간으로 향했다. 농장이 조용한 이 시간에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사업가로서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그의 원칙에 어긋났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이끌고 있었다. 마구간에 도착한 태호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새벽별은 깨어 있었고 그를 보자 경계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태호는 천천히 다가갔다. 나를 기억하나? 난 내 주인이야.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말은 움직이지 않았다. 태호는 마구간 벽에 민호가 붙여놓은 별자리 그림을 발견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림을 만졌다. 그 아이가 내게 무슨 마법을 부린 거지? 태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말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이렇게 가까이서 말을 관찰한 것은 오랜만이었다. 평소에는 직원들이 모든 것을 관리했다. 그는 그저 서류상의 주인일 뿐이었다. 너도 알겠지? 이건 사업이야.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하지만 새벽별의 눈을 바라보던 태호는 자신의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 아이가 뭐라고 했더라? 모든 것이 달리는 것에 관한 게 아니다라고. 태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말의 갈기를 쓰다듬었다. 새벽별은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점차 태호의 손길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네가 정말 이해하고 있는 걸까? 태호는 속삭였다. 그 아이의 말을, 그의 마음을. 그 순간 새벽별이 부드럽게 고개를 숙여 태호의 손을 코로 건드렸다. 태호는 놀라서 손을 뺐지만 곧 다시 조심스럽게 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다. 별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의 회사 홍보팀장이었다. 김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농장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태호는 인터넷을 열어 상황을 확인했다. 민호와 새벽별의 사진은 이제 여러 뉴스 사이트에도 실리기 시작했다. 백만장자 사업가의 경주마와 맨발의 소년, 진정한 우정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띄었다. 태호는 불편함을 느꼈다. 그는 개인적인 일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 기사에는 그가 원래 말을 처리하려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그의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홍보팀장이 물었다.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마구간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일단 지켜보자. 크게 반응하면 더 주목받을 뿐이야. 그는 결정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이 상황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의 농장, 그의 사업, 심지어 그의 개인적인 결정까지 모두 공개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확대되었다. 지역 TV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왔고 여러 동물보호단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일부 단체는 태호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태호 사장은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건강한 동물을 처리하려 했다. 라는 비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었다. 태호의 회사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이 논란이 회사 이미지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이사회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김 사장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회사의 평판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말했다. 태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사업가로서 항상 논리적인 결정을 내려왔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그의 성공 비결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사업 결정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민호의 말을 다시 떠올렸다. 새벽별은 다른 방식으로 가치가 있어요. 결국 태호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김태호 사장은 말의 생명을 존중하여 앞으로 최상의 치료와 보호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농장의 일부를 동물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이 성명은 즉시 언론에 보도되었고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태호는 이 성명에서 민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 아이와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 개인적인 것이었고 어쩌면 그 자신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민호는 이 모든 상황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매일 학교 후에 농장을 방문했고 새벽별과 시간을 보냈다. 그의 세계는 단순했다. 말과의 우정, 그것이 전부였다. 때때로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그를 찾아왔지만 그는 대부분 조용히 피했다. 수지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민호는 그저 아이일 뿐이에요. 그를 내버려 두세요. 어느 날 오후 태호는 사무실 창문을 통해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민호가 새벽별을 마구간 밖으로 이끌고 있었다. 태호는 즉시 농장으로 내려갔다. 뭐 하는 거야? 그는 민호에게 물었다. 민호는 놀라지 않은 표정으로 태호를 바라보았다. 새벽별이 밖에 나가고 싶어 해요. 계속 마구간에만 있으면 근육이 약해져요. 태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 말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 밖에 나가는 건 위험할 수 있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새벽별은 이제 조금씩 걸을 수 있어요. 박 씨도 괜찮다고 했어요. 태호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박 씨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 태호는 마지못해 허락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민호와 말을 지켜보았다. 민호는 천천히 말을 이끌었고 새벽별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딛었다. 분명 불편해 보였지만 말은 민호의 인도를 따랐다. 태호는 그들의 신뢰 관계에 다시 한번 놀랐다. 민호가 말과 함께 작은 초원을 한 바퀴 돈 후 그는 태호에게 다가왔다. 김 사장님, 새벽별에게 말해보세요. 태호는 당황했다. 말하라고? 무슨 말을?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아무 말이나요. 새벽별은 듣고 있어요. 태호는 어색하게 말 앞에 섰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 새벽별, 조금 나아진 것 같구나. 놀랍게도 말은 귀를 쫑긋 세우고 태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 태호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민호가 그의 손을 잡아 말의 머리에 가져다 대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벽별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태호는 조심스럽게 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그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 어쩌면 어린 시절의 순수한 기쁨과 같은 것. 그날 이후 태호는 자신도 모르게 자주 마구간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밤에 몰래, 그리고 점차 낮에도 시간을 내어 새벽별을 보러 갔다. 물론 그는 민호가 없을 때만 갔다. 아직 그 아이 앞에서 자신의 변화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어느 날 태호는 마구간에서 민호의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그는 노트를 펼쳤다. 그것은 민호가 새벽별에게 읽어주던 이야기였다. 손으로 쓴 동화, 별과 말에 관한 이야기였다. 태호는 노트를 끝까지 읽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민호가 그린 그림이 있었다. 새벽별, 민호, 그리고 놀랍게도 태호 자신이 함께 있는 그림이었다. 태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지 떠올렸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업 결정이었다. 쓸모없는 자산을 처리하는 것.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는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민호와 새벽별은 그의 단단한 사업가 외면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민호가 농장에 오지 않은 것이다. 태호는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민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새벽별은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먹이를 거부하는 징후를 다시 보였다. 태호는 걱정되기 시작했다. 박 씨, 민호가 왜 오지 않는지 알아요? 그는 농장 관리인에게 물었다. 박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수진 씨의 말로는 민호가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고열이 계속된다고 해요. 태호는 놀랐다. 병원에는 갔나요?
박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의 형편이 더 쉽지 않습니다. 마을 진료소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렵다고 해요. 태호는 사무실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별의 마구간이 보였고 말은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전화기를 들어 그의 개인 비서를 불렀다. 서울에 있는 최고의 소아과 의사를 찾아봐. 그리고 의료 장비를 갖춘 진료 차량을 마을로 보내줘. 이름은 밝히지 말고. 다음 날 마을에는 첨단 의료 장비를 갖춘 진료 차량이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의사들은 집집마다 방문하여 건강 검진을 제공했고 특히 아이들을 주의 깊게 살폈다. 민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소년의 상태를 확인했다. 심각한 폐렴이었다. 의사들은 즉시 치료를 시작했고 필요한 모든 약을 제공했다. 수지는 이 갑작스러운 도움에 놀라움과 감사함을 느꼈다. 누가 이런 도움을 보내주신 건가요? 그녀는 의사에게 물었다. 의사는 미소를 지었다. 익명의 후원자입니다. 그분은 단지 마을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직감적으로 태호가 이 뒤에 있음을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호는 농장 사무실에서 의사의 보고를 받았다. 민호의 상태는 어떤가요? 그는 물었다. 처음에는 심각했지만 이제 회복 중입니다. 일주일 정도면 완전히 나을 겁니다. 태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좋습니다. 모든 비용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절대 언급하지 마세요. 의사가 떠난 후 태호는 새벽별의 마구간으로 향했다. 말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걱정하지 마. 그는 말에게 속삭였다. 민호는 곧 돌아올 거야. 새벽별은 마치 이해한 듯이 태호를 바라보았다. 태호는 민호가 했던 것처럼 말의 목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참 이상하지.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그날 밤 태호는 오랜만에 어린 시절 사진첩을 꺼내보았다. 그 안에는 그가 거의 잊고 있었던 사진들이 있었다. 어린 시절의 그리고 그의 첫 번째 말. 그것은 그의 10번째 생일에 할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작은 조랑말이었다. 태호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단순했다. 말은 단지 돈이나 자산이 아니라 친구였다. 언제부터 그는 그렇게 변해버린 걸까? 언제부터 모든 것을 숫자와 이익으로만 판단하기 시작했을까? 태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사업적 성공을 위해 그는 많은 것을 희생했다. 가족과의 시간, 개인적인 취미, 순수한 기쁨,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진정한 연결과 관계. 민호와 새벽별은 그에게 잊고 있던 무언가를 상기시켰다. 계산할 수 없는 가치, 측정할 수 없는 관계의 중요성. 태호는 결심했다. 그는 변할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잊고 있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로 그는 농장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단순한 사업체가 아닌 생명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일주일 후 민호는 드디어 병에서 회복되었다. 그는 농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수지는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정말 괜찮니? 좀 더 쉬어도 돼.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새벽별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야 해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아들의 단순하면서도 깊은 헌신에 항상 놀라움을 느꼈다. 민호가 농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새벽별의 마구간, 옆에 작은 쉼터가 지어져 있었다. 지붕이 있는 벤치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벽에는 그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명판까지. 이게 뭐예요? 그는 농장 직원에게 물었다. 김 사장님의 지시로 만들어졌어요. 네가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민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쉼터로 걸어가 벤치에 앉았다. 완벽한 위치였다. 여기서 그는 새벽별을 계속 볼 수 있었다. 말은 즉시 민호를 알아보고 반가운 듯 울음소리를 냈다. 민호는 마구간으로 달려가 말의 목을 안았다. 보고 싶었어. 그는 속삭였다. 그때 민호는 마구간 구석에 태호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조용히 이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태호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사업가의 차가운 가면 뒤에 있는 진짜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고마워요, 김 사장님.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태호는 천천히 다가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니, 내가 고마워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네가 나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으니까.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느꼈다. 태호는 새벽별을 바라보았다. 말은 이제 그에게도 다가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덕분에 그가 살았어. 그는 민회에게 말했다. 아니, 어쩌면 나도.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민호는 학교에서 특별한 과제를 받았다. 나의 영웅이라는 주제로 장문을 써오라는 것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유명한 운동선수나 영화배우 또는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 쓰기로 했다. 하지만 민호는 망설임 없이 새벽별에 대해 쓰기로 결정했다. 그에게 새벽별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포기하지 않는 용기의 상징이었다. 민호는 쉼터에 앉아 장문을 쓰기 시작했다. 내 영웅은 네 다리를 가진 별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글은 새벽별과의 첫 만남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순수한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본 희망과 회복의 이야기였다. 민호가 글을 쓰고 있을 때 태호가 마구간에 들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방문을 숨기지 않았다. 뭐 하고 있니? 그는 민호에게 물었다. 민호는 자신의 장문을 보여주었다. 태호는 천천히 그것을 읽었다. 마지막 문장에서 그는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가끔은 가장 차가워 보이는 별도 따뜻해질 수 있어요. 김 사장님처럼요. 태호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네오는 나를 차갑다고 생각했구나.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사장님도 새벽별을 아끼시잖아요. 태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스스로도 놀라울 따름이었다. 저 김 사장님,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태호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무슨 부탁이니?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새벽별이 더 넓은 공간에서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마구간은 너무 좁아요. 그는 점점 더 많이 걸을 수 있어요. 태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말의 건강이 확실히 나아지고 있었다. 수의사도 놀라운 회복세라고 말했다. 물론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새벽별은 이제 짧은 거리를 걷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좋아. 그는 마침내 대답했다. 내일부터 농장 동쪽 초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하지. 그곳은 울타리가 있어서 안전해. 민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는 기뻐했다. 태호도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민호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잊고 있었던 것이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통해 느끼는 순수한 기쁨. 다음 날, 민호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농장으로 달려갔다. 태호의 약속대로 동쪽 초원은 새벽별과 민호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박 씨와 다른 직원들이 말을 초원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도왔다. 새벽별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넓은 공간을 보자 흥분한 듯 보였다. 민호는 천천히 말을 이끌며 초원을 걸었다. 태호는 사무실 창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민호와 새벽별이 함께 걷는 모습에서 이상한 평화를 느꼈다. 전화벨 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김 사장님, 투자자들과의 회의 시간입니다. 비서가 알렸다. 태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창밖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후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에서 투자자들은 여전히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사장님,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회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걱정됩니다. 한 투자자가 물었다. 태호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사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는 항상 혁신을 추구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혁신을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태호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농장의 일부를 동물재활센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부상당한 경주마들을 치료하고 새로운 목적을 찾아주는 곳으로요. 이것은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크게 개선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태호는 다시 창가로 돌아왔다. 초원에서는 민호가 여전히 새벽별과 함께 있었다. 이제 말은 민호 없이도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되었다. 태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계획은 단순한 이미지 회복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농장을 변화시키고 싶었다. 민호와 새벽별이 그에게 보여준 것, 그 특별한 연결과 치유의 힘을 다른 이들과도 나누고 싶었다. 며칠 후 태호는 농장의 전문가들을 초청했다. 수의사, 동물 행동 전문가, 그리고 치료, 승마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농장을 둘러보며 재활센터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했다. 이곳은 큰 잠재력이 있습니다. 한 전문가가 말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제가 생각하던 바입니다. 그는 민회에서 영감을 받았다. 만약 한 어린 소년이 부상당한 말에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쩌면 말들도 아이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떠난 후 태호는 민호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다.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민호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섰다. 앉으렴 태호가 소파를 가리켰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공간에 있는 것이 어색했다. 민호야, 내게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 태호가 시작했다. 나는 이 농장의 일부를 변화시키려고 해. 부상당한 말들이 치료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 민호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는 기뻐했다. 태호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 이곳은 말뿐만 아니라 사람들, 특히 아이들을 위한 곳이 될 거야. 말과 함께하면서 치유받고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민호는 더욱 흥분했다. 와, 정말 멋져요. 새벽별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사실 새벽별은 이 프로그램의 중심이 될 거야. 그리고 네가 우리의 첫 번째 어린이 조교가 되었으면 해. 물론 네 어머니가 허락하신다면. 민호는 자리에서 뛰어올랐다. 정말요? 저도 돕고 싶어요. 제 엄마도 분명 허락하실 거예요. 태호는 민호의 열정에 감동받았다. 좋아, 그럼 함께 이 계획을 세워보자. 네 생각도 많이 필요해. 그는 큰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그들은 함께 농장의 새로운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 태호는 민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놀랐다. 그의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제안들은 종종 전문가들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었다. 시간이 흘러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뀌었다. 농장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동쪽 부지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고 특별히 설계된 운동장도 만들어졌다. 태호는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그는 이제 매일 농장에 나와 진행, 상황을 확인했고 종종 민호와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새벽별의 상태도 계속해서 좋아졌다. 물론 그는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상당한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수의사들은 이 정도의 회복도 기적이라고 말했다. 정서적 유대와 꾸준한 재활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 수의사가 설명했다. 이 말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 소년도 포기하지 않았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날 태호는 민호와 수진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의 넓은 저택은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민호는 눈을 빛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와, 정말 예뻐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태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이 모든 변화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들어오세요. 태호가 그들을 안내했다. 거실에는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선물들이 놓여 있었다. 이건 너희를 위한 작은 감사의 표시야. 태호가 설명했다. 민호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수진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김 사장님, 이런 걸 받을 수 없어요. 태호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부탁해요, 수진 씨.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이 나에게 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이미 선물 상자 중 하나를 열고 있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말 조각상이 있었다. 새벽별을 닮은 조각이었다. 와, 정말 멋져요, 제노스. 민호는 기뻐했다. 다른 상자에는 말에 관한 책들과 전문 장비들이 들어있었다. 수진의 선물은 더 실용적이었다. 따뜻한 겨울 코트와 함께 봉투가 있었다. 그 안에는 농장 재활센터의 관리자 직책을 제안하는 편지가 들어있었다. 수진은 놀라서 태호를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태호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이 농장에서 오랫동안 일해왔고 모든 시스템을 잘 알고 있어요. 무엇보다 당신은 진심으로 이곳을 아끼죠. 새로운 센터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것은 그녀와 민회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의미했다. 저녁 식사 동안 그들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태호는 센터가 내년 봄에 정식으로 문을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여러 기관과 학교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몇몇 부상당한 말들도 입양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새벽별과 민호였습니다. 태호는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다. 식사 후 태호는 민호를 서재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특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새벽별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다. 민호의 장문을 바탕으로 전문 작가가 완성한 아름다운 그림책이었다. 이건 아직 비밀이야, 태호가 설명했다. 이 책은 센터가 문을 열 때 공식적으로 출판될 거야. 그리고 모든 수익금은 부상당한 말들을 돕는 데 사용될 거고. 민호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책을 조심스럽게 넘겨보았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와 새벽별, 그리고 태호가 함께 있는 그림이 있었다.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희망은 발소리가 없다. 그러나 가장 멀리 간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불과 몇 개월 전 그는 그저 새벽별을 구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깨닫게 되었다. 태호의 변화, 농장의 변화,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많은 말들과 아이들의 삶에 가져올 변화까지. 수지는 아들의 생각을 읽은 듯이 말했다. 민호야,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네가 한 일이 자랑스러워.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엄마,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새벽별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서둘러 농장으로 향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수의사들이 새벽별의 최종 검진을 하는 날이었다. 태호도 이미 농장에 도착해 있었다. 그는 민호를 보자 손을 흔들었다. 일찍 왔구나. 수의사들이 곧 도착할 거야. 민호는 먼저 새벽별에게 인사를 했다. 말은 즉시 반응하며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다. 민호는 말의 목을 안았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그는 속삭였다. 니오의 회복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날이야. 수의사들이 도착했고 새벽별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말의 다리 근육, 관절,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태호와 민호는 옆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마침내 수석 수의사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결과는 놀랍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이 말의 상태는 우리가 몇 달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는 이제 상당한 거리를 걸을 수 있고 약간의 무게도 지탱할 수 있습니다. 민호와 태호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치료를 넘어선 결과입니다. 수의사는 계속했다. 정서적 유대와 꾸준한 관심이 이런 회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례를 학술지에 발표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동물 재활 분야의 중요한 기여가 될 것입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이 경험이 다른 동물들을 돕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의 진짜 영웅은 이 소년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 기적을 목격하지 못했을 겁니다. 수의사들이 떠난 후 태호와 민호는 새벽별을 초원으로 데려갔다. 말은 이제 더 자신감 있게 걸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힘과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 사장님, 민호가 조용히 물었다. 새벽별이 다시 달릴 수 있을까요? 태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완전히 예전처럼은 어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까지의 회복을 보면 나는 그가 언젠가는 다시 달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는 민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함께 그를 응원할 거야.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새벽별을 바라보았다. 말은 이제 초원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햇빛이 그의 갈기를 비추어 마치 작은 불꽃들이 춤추는 것처럼 보였다.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순수한 기쁨과 자부심의 눈물이었다. 태호도 같은 감정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몇 개월 전만 해도 그에게 말은 단지 투자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새벽별은 그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민호, 이 작고 용감한 소녀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민호야, 태호가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네가 나에게 가르쳐준 것에 대해.
민호는 고개를 들어 태호를 바라보았다. 뭘 가르쳐 드렸는데요? 태호는 미소를 지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가장 작은 행동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나란히 서서 초원을 걷는 새벽별을 지켜보았다. 말은 때때로 멈춰 주변을 둘러보았고 다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 모습은 마치 삶 자체를 상징하는 것 같았다.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어렵게, 하지만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 태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을 느꼈다. 평화 목적의식, 그리고 깊은 만족감. 사업적 성공은 그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이런 순수한 기쁨은 주지 못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성공은 숫자나 이익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영향력, 변화, 그리고 연결에 있었다. 그날 오후 태호는 농장 직원들을 모았다. 여러분, 나는 중요한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그는 시작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이 농장의 일부를 재활센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이 농장은 더 이상 경주마를 훈련하는 곳이 아닐 것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들렸다. 대신 태호는 계속했다. 우리는 완전히 동물 재활과 치료 승매에 집중할 것입니다. 모든 직원들은 새로운 역할과 교육을 받게 될 것이고 아무도 일자리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박 씨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이 소년이었습니다. 태호는 민호를 가리켰다. 그의 단순하면서도 강한 믿음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직원들은 민호를 바라보며 박수를 쳤다. 민호는 부끄러워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태호는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농장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생각했다. 사업가로서 이것은 위험한 모험이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이것은 그가 내린 가장 옳은 결정 중 하나였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사회의 전화였다. 그들은 분명 태호의 새로운 결정에 대해 들었을 것이다. 태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전화를 받았다. 네, 김태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고 그는 이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봄이 농장에 찾아왔다.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가득했다. 나무들은 푸른 잎을 틔우기 시작했고 들판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났다. 이 모든 변화는 농장 자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듯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태호의 농장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탈바꿈했다. 동쪽 부지에는 이제 새벽별 동물 재활 및 치료센터라는 이름의 새 건물이 우뚝 서 있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이 건물은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다. 나무와 유리로 만들어진 외관은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센터 주변으로는 다양한 크기의 운동장과 훈련 공간이 있었다. 각각은 다른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다. 어떤 곳은 부상당한 말들의 재활을 위한 것이었고 다른 곳은 아이들과 말들이 안전하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모든 것이 세심하게 계획되고 구현되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센터의 공식 개장일이었다. 태호는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이 완벽하기를 원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개인적인 의미가 큰 프로젝트였다. 김 사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진이 태호에게 보고했다. 그녀는 이제 센터의 총괄 관리자였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녀는 이 역할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그녀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과 동물들에 대한 진정한 애정은 센터의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했다. 고마워요, 수진 씨. 태호는 미소를 지었다. 손님들은 언제 도착하나요? 수진은 시계를 확인했다. 첫 번째 단체는 1시간 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자들은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위해 올 것입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언론의 관심을 예상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의 결정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 대부분은 긍정적이었지만 일부 비즈니스 분석가들은 그의 결정을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민호는 어디 있나요? 태호가 물었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물론 새벽별과 함께 있죠.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들을 찾으러 가기로 했다. 태호가 새벽별의 특별 마구간으로 걸어갔을 때 그는 예상대로 민호를 그곳에서 발견했다. 소녀는 말의 갈기를 조심스럽게 빗질하고 있었다. 새벽별은 평화롭게 서 있었고 때때로 고개를 숙여 민호의 손을 핥았다. 그들 사이의 유대감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더욱 깊어졌다. 민호야, 준비됐니? 태호가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태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있었다. 네, 새벽별도 준비됐어요. 오늘을 위해 특별히 갈기도 따왔어요. 태호는 말을 자세히 보았다. 정말로 새벽별의 갈기는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고 작은 꽃들이 사이사이에 엮여 있었다. 정말 멋지구나. 태호는 칭찬했다. 너는 정말 재능이 있어. 민호는 부끄러워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9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순수한 영혼을 간직하고 있었다. 태호는 민호가 앞으로도 그 특별한 순수함을 잃지 않기를 바랐다. 민호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너와 새벽별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 너희 덕분에 이 센터가 탄생했고 많은 말들과 아이들이 도움을 받게 될 거야. 태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것의 중요성을 이해했다. 김 사장님,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새벽별이 저를 필요로 했으니까요. 그의 단순하면서도 깊은 말에 태호는 다시 한번 감동했다. 이 아이는 항상 그를 놀라게 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하지만 그것이 바로 영웅이 하는 일이지. 필요한 일을 하는 것. 태호는 민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다. 자, 이제 손님들이 곧 도착할 거야. 준비하자. 센터의 개장식은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와 기관에서도 대표자들이 왔다. 동물복지단체들도 큰 관심을 보였고 여러 언론사에서도 취재를 왔다. 태호는 처음에는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곧 이것이 좋은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였다. 개장식은 센터 앞에 마련된 작은 무대에서 시작되었다. 태호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시작했다. 이 센터는 단순한 건물이나 시설이 아닙니다. 이곳은 희망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장소입니다. 태호는 잠시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민호와 새벽별이 무대 옆에 서 있었다. 민호는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새벽별은 평화롭게 서 있었다. 이 센터의 이야기는 한 작은 소년과 부상당한 말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우정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냈고 그 기적이 오늘 우리를 여기에 모이게 했습니다. 태호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저는 오랫동안 사업가로서 모든 것을 숫자와 이익으로만 판단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과 말을 통해 저는 삶에는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연결, 신뢰, 그리고 서로를 돕는 기쁨, 이것들은 어떤 재정적 성공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태호의 진솔한 이야기에 청중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이어서 수진이 센터의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우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부상당한 말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치료 승마, 그리고 일반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까지. 마지막으로 태호는 민호와 새벽별을 무대로 초대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민호는 부끄러운 듯 무대에 올랐고 새벽별도 천천히 따라왔다. 말은 이제 짧은 거리를 걷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호, 새벽별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줄래? 태호가 물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새벽별은 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아주 슬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의 눈 속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었거든요. 민호의 순수한 말에 청중들은 더욱 감동했다. 저는 그저 새벽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기적처럼 그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는 걸을 수 있고 때로는 짧게 달리기도 해요. 이 말에 사람들은 놀라움과 기쁨을 표현했다. 개장식 이후 센터는 방문객들에게 공개되었다. 사람들은 시설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특히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새벽별과 다른 재활 중인 말들이었다. 아이들은 말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쓰다듬었고 말들은 놀랍게도 매우 온순하게 반응했다. 태호는 센터를 둘러보며 만족감을 느꼈다. 이것은 그가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프로젝트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 중 하나였다. 오후가 되자 공식적인 행사는 끝났지만 여전히 많은 방문객들이 센터에 남아 있었다. 태호는 잠시 한적한 곳을 찾아 쉬고 싶었다. 그는 센터 뒤편의 작은 언덕으로 걸어갔다. 그곳에서는 전체 농장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언덕에 올라보니 이미 누군가가 그곳에 있었다. 민호였다. 그는 홀로 앉아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호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다. 여기서 뭐하니? 그가 물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 태호는 호기심이 생겼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처음 새벽별을 만났을 때 저는 그저 그를 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큰일이 되었네요. 많은 말들과 아이들이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게 정말 신기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네가 그것을 증명했어.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사람들이 여전히 센터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고 말들은 평화롭게 초원에서 쉬고 있었다. 네가 자랑스러워, 민호야. 민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냥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태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거야.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세상은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 덕분에 변화하는 거야. 그들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언덕을 쓸고 지나갔고 태양은 따스한 빛을 비추었다. 김 사장님, 민호가 마침내 침묵을 깼다. 새벽별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덕분이야, 민호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사장님, 엄마, 박씨, 모든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태호는 민호의 지혜에 다시 한번 놀랐다. 이 어린 소녀는 종종 가장 중요한 진실을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표현했다. 맞아, 우리 모두 함께 했지. 태호는 동의했다. 하지만 너는 그 시작이었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첫걸음을 내딛어야 해. 그리고 그게 너였어. 그날 저녁 센터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다. 직원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이 자리에서 태호는 특별한 발표를 했다. 오늘부터 이 센터의 모든 수익금은 전액동물 복지와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에 재투자될 것입니다. 이곳은 이제 비영리 단체로 운영될 것이고 모든 프로그램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발표에 모두가 놀랐다. 태호는 계속했다. 또한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책을 들어 올렸다. 그것은 민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림책이었다. 희망의 발자국이라는 이 책은 민호와 새벽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모든 수익금 역시 센터에 기부될 것입니다. 책은 즉시 큰 관심을 받았다. 아름다운 일러스트와 함께 민호와 새벽별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태호는 민호에게 첫 번째 책을 선물했다. 이건 내 이야기야, 민호야. 네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해. 민호는 책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겨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예뻐요. 그는 속삭였다. 수진도 아들 옆에 서서 함께 책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도 자랑스러움과 감동의 눈물이 맺혔다.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태호는 잠시 밖으로 나왔다. 그는 새벽별의 마구간으로 향했다. 말은 평화롭게 쉬고 있었다. 고마워, 새벽별. 태호는 말에게 속삭였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그 차가운 사무실에 갇혀 숫자만 바라보고 있었을 거야. 새벽별은 고개를 들어 태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생기와 지혜가 가득했다. 태호는 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이 행동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 네가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준 것에 대해 고마워. 마구간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호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한 별이 특히 밝게 빛났다. 새벽별, 아침에 보이는 가장 밝은 별.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 같았다. 하늘의 별에서 이름을 따온 말, 그리고 그 말이 다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는 이야기. 그날 밤 모든 손님들이 떠난 후 민호는 새벽별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그는 말에게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 새벽별. 모두가 너를 보러 왔어. 그리고 이제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야. 새벽별은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고 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들 사이의 유대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었다. 민호는 말의 목을 안았다. 함께 해줘서 고마워. 그는 속삭였다. 민호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태호가 마구간에 들렀다. 민호야, 내게 마지막 선물이 있어. 그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민호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은목걸이가 있었다. 펜던트는 말 모양이었고 뒷면에는 희망은 발소리가 없다. 그러나 가장 멀리 간다 한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건 민호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태호는 미소를 지었다. 네가 처음 내게 했던 말이야. 그리고 그것은 내 인생을 바꾸었지. 그는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민호의 손에 올려놓았다. 이것을 항상 간직하길 바라. 네가 얼마나 특별한 아이인지 기억하기 위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걸이를 가슴에 꼭 안았다. 감사합니다, 김 사장님. 저도 사장님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태호는 민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 민호야. 앞으로 함께 더 많은 말들과 아이들을 도울 거야. 그들이 마구간을 나설 때 새벽별은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다. 그것은 마치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민호는 돌아서서 말에게 손을 흔들었다. 내일 또 볼게, 새벽별. 태호와 민호가 함께 농장을 걸어 나갈 때 하늘에는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희망, 그리고 더 많은 기적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 어린 소년의 단순한 믿음에서 시작되었다. 센터, 입구에 새겨진 표지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희망은 발소리가 없다. 그러나 가장 멀리 간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민호와 새벽별, 그리고 김태호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연결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시려면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